어학연수반, 유학반, 미국 공부반. 네, 안녕하세요. 어학연수방, 유학방, 미국 공부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존입학이고요. 아무래도 제 전공이 이쪽 일이다 보니까요. 이 방송을 사실은 좀 이 주제를 놓고 많이 하고 싶은데요. 너무 좀 속이 보일까봐 감히 자주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여름에 7, 8월 이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그 준비를 하시려고 제 그 샌디에고 서비스라는 네이버 카페를 보고 전화를 벌써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가족 동반 연수에 대해서 다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그 어학연수방, 유학방, 미국 공부방 줄여서 어유미, 어유미 두 번째 시간을 가족 동반 연수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족 동반 연수는 사실 한 번에 끝날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코너 속에 코너로 해갖고요. 가족 동반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뭐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연수가 예전에는 그 학생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직장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요. 학생 신분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보이기에만 급급한 인턴십 같은 필요 없는 스펙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어 회화 능력을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해놓으려고 그 학생 때 미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그 작년이죠. 2015년부터 지금 현재 2016년에는요. 그 학생 신분인 친구들도 많이 오지만 거의 그만큼 직장인들도 미국을 어학연수를 위해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직장을 다니시다가 미국을 오셨거나 자영업을 하시다가 미국을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가족 동반 연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공무원분들이나 대기업 간부님들 아니면 공공기업 뭐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요. 미국을 어학연수를 위해서 늦은 나이에도 찾게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본인의 영어 실력 향상 목적도 있겠지만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그 아빠나 엄마가 F1 비자를 받게 돼서 그 학생 비자를 받게 되면요. F1 비자가 학생 비자거든요. 아이들은 F2 비자, 그러니까 학생 동반 비자라고 하는데요. 그 동반 비자를 받게 되어서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그 아이들의 영어 학습도 이 가족 동반 연수는 그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렇게 왜 어려운 건요.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기업 뭐 이런데 아니면 또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비자를 받는 게 되게 쉬운데요. 그 엄마가 특별히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 공무원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요. 거의 90% 이상은 거절을 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교수님, 의사 선생님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동반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그렇지 못한 분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인데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이 가족 동반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바로 비자를 받는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가정주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집안 살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국에 오시려면요. 미국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도 없이 그냥 미국에 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은요, 죄송한데 미국에 오실 생각이 100% 있는 게 아니고요, 반반이신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요, 어디를 가셔서 상담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전혀 그런 준비가 없이 그냥 유학원을 찾아가서 그 상담을 한다는 게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외국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 이런 것들을 접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기간인데, 인터넷 검색도 없이 그냥 유학원 같은 데 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요, 나중에 미국에 와서 이 생활하시는 부분까지도 솔직히 좀 걱정되고 의심스럽습니다. 일단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 가정주부 분들은요, 미국의 학생 비자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100%안 되는 일입니다. 미국에 온다는 건요, 진짜 영어에 관심이 있거나, 영어와 관련된 일을 종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어를 통해서 회사에서 진급을 좋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분들에게 주는 게 바로 이 미국 학생 비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요, 억지스럽게 제 아이들 나중에 영어 가르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미국에 오시려면요, 최소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라도 보이셔야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없다면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요, 비자를 거절당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우연찮게 캐나다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고 미국에 잠깐 놀러를 오신 가정주부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요, 그 빌딩이 5개나 있는 아주 부자분이셨습니다. 집안에서 살림만 한다는 이유로 돈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로 비자를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캐나다를 선택하셨고, 더러워서 이 미국에 안 온다, 비자 거절당하던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관광 오시니까 좋기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요, 거의 통장에 10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있었는데도 안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비자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 알겠지만요, 문제는 영어가 필요 없고 뻔히 아이가 엄마가 학생 비자 받아서 공립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비자를 받는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이 돈 많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돈이 안 되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의 공립학교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진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라도 일반 가정주부님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학생 비자를 받으시려면요, 영어 학원을 1년 정도는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동네 조그만 영어 학원이 아니라요, 대형 어학원들이 있죠. 뭐 시사 학원이나 뭐 파고다 학원, 뭐 그런 학원을 다니셔갖고요, 좋은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신 김에요, 토익 시험 같은 걸 보셔서 점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기록도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냥 영어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주부님들은요, 꼭 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주부님들은요, 어디 회사라도 좋으니까 무역업과 관련된, 즉 영어를 써야 하는 회사에 최소한 이름이라도 걸어놓고 본인 이름으로 세금을 내셔야만 합니다. 비자 서류 준비 시에요, 이런 서류를 검사를 하거든요. 진짜 다니시지 않더라도 이름이라도 걸어놔야 대사관 측에서는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는 타당성이 성립이 되고요.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건요, 그 회사를 진짜 다니고 있는 사실조차도 증명이 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함께요, 이 사람은 한국으로, 이 회사로 돌아올 사람이라는 걸 직접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미국에 와서 어디 학군에 어떤 아파트를 잡아야 하냐고 다짜고짜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자도 못 받으실 상황인데 그런 질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일단 비자를 받는 부분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요. 교육 쪽에서는 대단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조건을 이행하실 수 없다면요, 캐나다나 호주로 가셔야죠. 미국보다는 한 단계 낮은 교육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미국에 오셔서 하실 일들은요, 사실 뭐 대도시나 중소도시만 가더라도요, 저같이 이렇게 유학원과 함께 이렇게 정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을 맡기시면 뭐 거의 뭐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런 오셔서 하실 일보다는요, 한국에서 그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한 준비에 더 신경 쓰시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카플란이니 아니면 뭐 대학 부설 이런 데를 등록하면요, 비자가 나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죠. 그런데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요, 그 유학원에 돈을 내고 유학원은 여러분들을 학원에 등록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받는 수수료가 있으니까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수익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원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믿져야 본전인 거죠. 대사관은 뭐 카플란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던 대학 부서를 등록을 하시던 어디를 등록하시던 간에 다 똑같은 학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학원이나 대학 부서라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 상황이 안 돼도 학교를 아니면 학원을 좋은 데를 선택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요. 당연히 안 됩니다. 유학원이 된다고 하는 건요, 그냥 여러분들의 수수료를 노리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저도 유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유학원이 나쁘니 저에게 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유학원이라는 곳이 다 그런 곳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족 동반 연수라는 게 결국 그 나보다는 아이들 위주의 영어 학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준비도 좀 시켜야 하겠죠. 미국을 오셔서 아이들 영어를 시키겠다고 하신다면요, 아이들도 좀 한국에서 꾸준히 학원을 좀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여기 와서 초기 적응을 좀 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 6학년 이하의 아이들이라면요, 한 6개월 정도만 다니면은 그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요, 영어가 아주 많이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예 준비를 안 시켜서 오시면요,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오시기 전에 아이들도 한 3달에서 6달 정도는 좀 최소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국에서 말입니다, 영어를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오늘은 미국으로 오시는 그 가족 동반 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비자를 못 받으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좀 꾸준히 준비하셔야만 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미국에 오면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 영어학원 다니는 거 이상으로 영어가 늘 테니까 충분히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오시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안목도 넓어질 것이고, 또 큰 나라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느껴지시는 게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가족 간의 유대 관계도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가게도 가고 마켓 뭐 쇼핑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가족 유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도 술 마실 때가 별로 없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어유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유미가 뭐냐고요? 어학연수방, 유학방, 미국 공부방. 바로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조니팍이었습니다.